지금의 또 데스크탑 컴퓨터를 갖다 소형화 시키는 아닌데요. 발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냉각팬을 갖다가 미니 냉각팬을 여러 개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소형 모터를 둬 가지고 그러면 전기도 덜 먹고 그로 인해서 발열도 적게 들고, 하나의 축에 회전팬 냉각팬을 갖다 금속팬을 두면 되겠죠. 여러 개를 달아 갖고 하는 냉각 방식을 선택하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금속판, 그 다음에 냉각물질, 금속판, 냉각물질, 이런 식으로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그런 식으로 두면은 이것이 열을 굉장히 흡수를 잘 합니다. 그와 같이 냉각팬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좀 여러 군데 뚫어 넣고 환풍기 방식으로 팬을 돌려서 밖으로 열을 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 그렇게 이제 냉각 방식을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연 구조를 갖추는데, 서플라이 부분에서 이게 절연 구조를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와, 그 다음에 그래픽 보드, 이런데 하드디스크 같은 절연 구조를, 밑에 이제 절연 구조를 얇게 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내장 사운드 같은데 보면은 아주 미세한 전류로 인해서 잡음이 생기거든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다가 이제 약간 음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저도 한 35,000원 주고 달았는데, 음질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음질이 안 좋아서, 음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이제 이게 대량 제조 공장에서 하시면 2만 원도 안 되게 이렇게 직접 제조하거나 이러면 2만 원도 안 되게 달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만드실 때 제가 이렇게 어떤 주파수 방식, 그러니까 무선 컴퓨터에서 직접 노트북 컴퓨터도 이렇게 태블릿 PC도 직접 이렇게 통신칩 달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부여를 해서 무선 통신을 하시잖아요.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하듯이 데스크탑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데스크탑도 이렇게 무선 주파수를 AM, FM 라디오 채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주파수를 다르게 주파수 수신기가 이제 송수신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통신 회선, 이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통신 회선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아니면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이렇게 휴대폰 몇 대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같은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수신 전파를 여러 개로 해서 통신 채널 정보의 통신 정보 도로가 많아서 널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쓰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내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CPU도 마찬가지지만 보드 부분에 있어서 또 GPU도 그렇고 모든 반도체나 컴퓨터 자체에서 컴퓨터 자체의 제품을, 이것은 컴퓨터와 이렇게 TV 안에서 결합해서도, 또는 무선 TV도 이제 컴퓨터가 TV 결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서로 정보를 입출력하거나 기기의 고장을 진단하거나 기기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섬유선과 구리선이 같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완전한 광컴퓨터로 가기 전에 전 단계가 될 것 같은데, 광섬유선 들어갈 때가 있고 구리선 들어갈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통신회선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공존하게 하고요. 그리고 광컴퓨터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주요한 통신 도로, 이동 도로, 정보 이동 도로는 전부 다 광통신으로 깔고, 거기다가 이렇게 내부 코팅, 유리 성경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내부 코팅을 줘서 전파의 간섭을 받지 않게 만들어주고, 거울에 우리 눈에도 보면 빛이 들어오면 뇌에 상이 거꾸로 맺혀가지고 정보를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거울 방식으로 해갖고 그것을 비춰줘서 열로부터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정기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읽고 쓰고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두 가지를 공존을 시켜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컴퓨터 안에 미니 배터리 구조를, 내장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원이 꺼지더라도 하드디스크에 충격이 가거나 또 이렇게 CPU에 충격이 가거나 이런 충격이 가지 않게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는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동차의 메인보드, 자동차 기판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기판에도 이런 미니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일정한 전압이 그쪽에 와서 하자. 그래서 만약에 그 자동차 구동 배터리로부터 전력이 좀 과하게 흐르면 여기서 전력을 차단시키는 그런 걸 통해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보호하는 이런 체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컴퓨터의 어떤 배터리가 이제 충격이나 충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전압이 흘렀을 때 소프트웨어 작동을 해서 차문이 안 열리는데 에어컨이 작동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미니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건 구동 배터리하고 다르게 전압을 일정하게 관리하자는 거죠. 컴퓨터에서도 그 얘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고요. 모든 전 세계 모두 기판이 들어가는 보일러에서도 그렇게 과전압이 흐르거든요. 보일러 기판에서도 작은 미니 배터리 구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정한 전압이 흐르고 그 일정 이상의 전압이 흐르면 차단을 시켜버리는 보일러 기판이라든지 전 세계 모든 기판, 뭐 로봇 기판, 그 다음에 비행체 기판, 뭐 산업기계 기판 모든 형태의 뭐가 기판 부분 들어가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김치냉장고 기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자동차 배터리처럼 이 기판 구조에서도 모든 자동차 배터리에 제가 이렇게 그 격벽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격벽 처리에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동차 배터리를 한 몇 개로 좀 분할하자. 그래서 각각 분리해서 한 개 죽어도 이게 한 개가 이상이 있으면 발열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쪽 이렇게 산소까지 차단시키고 전기 차단시켜서 나머지를 살리자. 각각 이제 격벽 안에 각각 놓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출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열을 담고 있잖아요. 전파가. 그래서 전기가 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추우면 그 열을 뺏기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잘 뺏기게 되고 어떤 전해줄 구조이다 보니까 그것이 영향을 받는 게 움직이는 약간 굳는 거죠. 액체다 보니까. 그래서 원활하게 전자가 그 리튬 이온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동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 구조를 제가 알아서 격벽 처리를 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단을 시키고 일정한 전압을 주듯이 이것도 냉난방을 통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배터리 효율을 이렇게 높이는 이걸 했더니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YT는 어떤 업체가 보도를 하더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비행체의 어떤 석유 방식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든가 아니면 전기 방식으로 돌리든가 자외 회전을 틀리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뭐 힘을 좀 회전수를 많이 주고 힘을 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또는 가벼운 프로펠러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가벼운 프로펠러 방식을 제가 말했는데 YTN은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더니 현대기아차에서도 그 기술이다. 그건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자동차 어떤 기어 같은데 회전축 같은데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식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회전력이 굉장히 극도로 전달이 잘 된다고 저 말씀을 드렸어요. 전 세계 모든 모터 회전축, 전 세계 헬리콥터도 회전축 돌릴 때 모든 회전축에는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파워 있게 돌려지게 돼요. 가전 산업용 제품과 가전 제품 이런 것들도 다 군사용 제품도 그렇고요. 변속기에도 들어갑니다. 변속기 회전축에도 그 기술이 들어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거죠.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그러니까 커넥팅 노드에 들어갑니다. 현대기아차 이거 쓰시지 않으셨지 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다시 이렇게 본론으로 돌아가서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기판 부분에 따로 이렇게 일정 전압만을 공급을 하도록 미니 배터리를 만들어 쓰시는 경우 그것도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나 또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구동 배터리가 이상이 있으면 추락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전기 방식이라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비상 배터리를 하나 만들자. 추락을 대비해서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럼 드론 안 날아가잖아요. 잠깐 움직일 전기만 이렇게 쭉 안절 전지만 나는 그것이 이제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비상 배터리 만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데서도 되고 컴퓨터 TV에 결합해도 그것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일정 전압만을 공급하거나 전기가 나가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같은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 전압을 공급해주는 그런 비상 배터리 체제를 있거나 아니 그냥 배터리로 주요 기판 이렇게 배터리로서 일정 전압을 공급하는 그런 것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스크탑 가정용 제가 그 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220 10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두꺼비집 주요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메인 기판 메인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용 두꺼비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 판에 연결 구조를 가져서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인버터 발전기를 돌려갖고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만 딱 올리면 곧바로 이렇게 하루 정도나 며칠 정도 그 발전기 용량을 발전기가 아니죠. 배터리의 용량이 있어가지고 뭐 석유를 돌리면 집안에 가스도 있고 그래서 전기를 그냥 충전을 해서 하루나 뭐 며칠 정도 쓰면 더 용량을 따라서 가격이 틀리겠고 그걸 전원프 방식으로 키면은 메인 전원이 딱 들어가고 한번 전기 기술자가 올 때까지는 쓸 수 있게 그래서 휴대용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이런 건전지 1000개 만들어 갖고 서로 연결 구조를 만들어서 언오프 방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를 쓸지도 결정하고 몇 번을 쓸지도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간단한 2차 전지, 리튬 전지가 좀 비싸다면 리튬 전지도 되고요. 그다음 기타 다른 싼 2차 전지를 뭐 이렇게 뭐 100개, 500개 이렇게 단위별로 묶어가지고 1000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언오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 번을 쓸지도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몇 번에 따라 충전할지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 몇 번 할 때 방전할지 전기를 뽑았을 때 몇 번에 쓸지 그것도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 기술에 이 기술이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정용 배터리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일단 싸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리튬 배터리에다가 일반 그 2차 전지 싼 배터리를 같이 결합하는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어떤 시동 배터리 그다음에 구동 배터리에도 격벽 처리라고 냉난방 시스템을 줄 수 있고요. 전기차. 현재 있는 내연기관차의 배터리 부분. 이게 시동 배터리에서 보통 거기 시동 배터리 나가갖고 잘 안 움직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동 배터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자동차 달릴 때 그것이 충전 구조를 가져서 납축 전지가 됐든 뭐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그걸 가지고 추가로 쓸 수 있도록 그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세워놓으면 이게 납축 전지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 배터리가 따로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차를 이렇게 회여 나간다. 이렇게 어떤 출장이다 그러면 차를 세워놨다 방전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따로 스타트 모터라고 있잖아요. 스타트 발전하는 거. 그래서 이게 시동 어떤 배터리에다 이렇게 내연기관차 여기다 꼽으면 딱 이렇게 딱 그것이 이렇게 다시 방전된 것들이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예 그냥 자그맣게 놔서 이렇게 장기 출장할 때는 그것이 이렇게 전원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신호가 만약에 온다면 그것을 갖다 곧바로 스타트 모터가 자동 작동해서 그 전원을 공급해주는 이런 것을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갖다 미니화 시키자라고 제가 말씀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는데 컴퓨터를 현재 있는 냉각 방식 냉각 팬을 갖다가 여러 개로 작은 미니 구조를 여러 개 만들면 더 시원하고요. 하나의 팬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달아서 금속 프로펠러를 달아서 냉각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노트북 컴퓨터도 되는데 성능을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가 좀 노트북 컴퓨터보다 이게 CPU가 괜찮으면 되잖아요. CPU가 좀 소형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왜 이게 필요하냐? 데스크탑을 갖다가 노트북 컴퓨터가 뭐가 틀린 점이 있냐? 그러면 데스크탑이라는 거죠. 하드 디스크도 미니화 시키거나 SSD로 이제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화면, 그렇죠. LCD 화면이다 이렇게 50인치도 있을 거고 30인치도 있을 거고 36인치도 있을 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꽂아주면은 곧바로 큰 화면으로 데스크탑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데스크탑에다가 배터리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노트북 컴퓨터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그걸 갖고 다니면서 그냥 꽂아주면은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스크탑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노트북 컴퓨터에서 약간 틀린 거는 큰 화면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노트북 컴퓨터 제한돼 있죠. 그럼 이 노트북 컴퓨터 화면이나 태블릿 PC의 화면을 선을 연결해가지고 일반 TV나 몇십 인치 한 50인치가 됐든 36인치가 됐든 34인치가 됐든 이런 것을 꽂아줘가 32인치가 됐든 꽂아가지고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제가 이렇게 TV의 결합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구글 TV 봤는데 상업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했는데 볼 게 없고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케이블 TV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컴퓨터하고 그냥 TV를 결합을 시켜고 속도도 빠르고 그러면 이제 그 셋탑 박스가 안으로 들어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카메라도 달고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그 노래방 기능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달고 이런 식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TV 컴퓨터하고 TV 이제 결합해서 거기에 넣으시면 이제 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 대를 두셔도 스피커도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에 스피커 있는 그런 기술구조 있죠. 뭐 이렇게 이런 형태의 스피커가 10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동시에 전기 신호가 소리 신호가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동시에 하면 그렇지 작은 거로도 큰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이 하나의 어떤 마이크로 얘기를 해도 확성기가 100개면 큰 소리 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전기 신호만 거기다 전기 소리 신호만 100개에다 전달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스피커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안에서도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TV 안에서 이 방식도 넣을 수 있으나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스피커를 넣어가지고 소리를 확장한 같은 동시에 소리를 나게 한 이런 기술거죠. 스마트폰에서도 여러 개의 스피커를 넣어서 소리를 크게 낳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확성기하고 스피커의 결합, 확성기하고 스피커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확성한 다음에 스피커로 들려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스피커 출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볼륨을 높인 다음에 확성기로 나가는 그런 확성기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확성기 손으로 갖고 다니는 확성기에다가 이게 저장 구조를 가져서 거기서 노래를 틀어준다든지 여기서 마이크 그냥 이렇게 약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같은 거 다루면 이렇게 그걸로 노래도 부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필요 없는지 모르겠지만 녹음 기능을 줘서 노래도 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성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스피커 확성기 이런 구조도 될 수 있고요. 그걸 같이 결합을 해갖고 확성기. 그래서 녹음을 일정 부분 해가지고 자기 노래를 이렇게 거기 휴대폰에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그 파일 다운로드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녹음을 마이크 꽂아갖고 마이크 기능을 해가지고 녹음을 하고 확성기로 들려주는 확성기와 마이크 스피커 결합 녹음 기능 이것까지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하고 TV의 결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케이블 TV다 또는 뭐 IPTV다 그러면 방송 채널이 300개다 그러면 현재 동영상 어떤 방송이 뭐라고 이제 쭈루루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보여줘요.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지난 방송이라든지 무료로 유료로 볼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을 쭉 카테고리로 보여주고 다시 소비자 동영상 소비자가 유튜브 넷플릭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거기는 이제 서로 수익을 광고 수익이나 아니면 그 다운로드 수익까지도 해가지고 수익을 나누면 되고요. 여기다도 홈쇼핑 그렇죠. 이렇게 약간 블로그나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확장 기능을 줘가지고 소비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동영상 올렸으면은 소비자 환경이죠. 여기서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광고를 갖다가 올릴 수 있거나 물론 회사의 수익 배분을 나눠야 되겠죠. 회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거기다 홈페이지 홈쇼핑처럼 해서 이렇게 팔 수 있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게 옥션 방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케이블 TV에서 여기다 옥션 같은 것도 비슷하게 홈쇼핑 만들거나 퀵 서비스 각종 꽃집 서비스 세탁 서비스 이런 앱들을 넣어가지고 슈퍼 배달 서비스 거기서 추가로 기업을 만들어 갖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기업체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옥션 같은 온라인 업체와 슈퍼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그렇게 되면 이 사업 구조를 함부로 이렇게 BTV가 됐든 SK텔레콤 BTV가 됐든 어떤 데서도 삼성에서도 이걸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사업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이런 TV에 이제 종합적으로 노트북 컴퓨터처럼 해가지고
서로 무선적으로 이렇게 키보드까지 칠 수 있고 음성 명령도 가능하고 종합적인 관리기기 이 TV에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TV 리모컨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음성 검색도 좋지만 음성 검색이 한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 검색도 되지만은 이게 노트북 방식으로 노트북 태블릿 PC 정도만 되죠. 그래서 약간 크게 만드는 것도 크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키보드까지 같이 결합해서 그것을 이렇게 쳐가지고 무선 키보드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이것을 명령을 음성 명령 이렇게 키보드 명령 이것도 둘이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TV 결합한 이 TV를 거기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집안에 어떤 그 CCTV나 현관문 비디오 또는 조명 같은 거, 기타 뭐 어떤 냉장고나 이런 것이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를 통해서 다 이렇게 작동을 하도록 스마트폰도 여기 이제 등록된 기기가 되어서 등록되면 여기서 이 중앙 통제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조명을 밖에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가까이는 그냥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전파가 닿는 곳에는 그래서 그런 워키토키 전파를 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런 그 CCTV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방식도 괜찮아요. 이 방식도 괜찮은데 자체 전파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체 전파를 쌓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이런 와이파이 그 워키토키 방식으로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 통제 장치에 연결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CCTV를 본다든지 집안에 그 건물 밖에 있는 CCTV를 본다든지 홈캠은 있는데 이런 건물 밖에 있는 그 CCTV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든지 아니면 현관문 비디에 그 방문 손님을 본다든지 조명을 끈다든지 보일러를 킨다든지 냉장고를 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TV를 킨다든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저기 뭐냐면 리모컨 방식을 현재 있는 적외선 방식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밥 먹다가도 각도를 꺾어줘도 또는 내가 2층에 있어도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전파가 한 개 나가는 경우 있고 세부 전파를 위해서 2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이것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TV에 어떤 그 작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리모컨이죠. 리모컨을 갖다가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만들면 이게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을 안 만드시더라고요. 셋탑박스 때문에 그런가? 셋탑박스도 이제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그 셋탑박스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셋탑박스에 지금 현재 있는 적외선 리모컨 방식을 셋탑박스에 이렇게 그 불빛 있잖아요. 뭐 어떻게 적외선 전파를 받아들이는 불빛을 여러 군데를 3군데나 2군데 이상으로 각도를 좀 여러 군데 좀 더 넓게 커버를 해서 만드시는 그런 셋탑박스 만드시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파를 밥 먹다가 옆으로 딱 하려는데 옆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좀 각도를 넓혀서 그게 이제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적외선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 구조로 옆으로 좀 더 몇 개로 해가지고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각도가 확장이 되잖아요. 2개나 3개로 그러면 딱 하면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하나의 렌즈라도 그간에서 여러 개의 제가 이렇게 CCTV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에 여러 개의 렌즈가 달려 있어서 이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각도별로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모든 카메라 구전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이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180도 찍고 뒤에도 그런 카메라 180도 찍고요. 이런 안테나도 있어요. 무슨 군용 안테나도 그렇고 이런 안테나도 각도별로 찍어서 각도별로 볼 수 있는 안테나 그런 거 군용 안테나 같은 거 위 상공까지 가로 세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안테나 구조 또는 그런 영상 감시 장비 마운트 카메라 방식으로 그 얘기를 했었죠. 각도별로 보고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각각 보거나 통합 화면을 본다고. 그래서 이상 조짐이 있으면 하늘에 이제 좌표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를 해갖고 좌표 방식으로 하늘을 보고 그래서 영공을 이제 거기 보는 거죠. 그래서 이상 조짐이 나타나면 비상벨을 올려줘서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CCTV 방식도 집안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건물이다. 그러면 어디다 그러면 공공 CCTV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해당 지역을 해가지고
어떤 소란이다. 뭐 어떤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다, 침입했다. 이럴 때 비상벨을 갖다가 내 스마트폰이나 어떤 워키토키 방식의 영상기로 이렇게 전송을 해주고 여기다 찍어주는 블랙박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죠. 블랙박스도 아파트 10층에 있을 때 차를 건드렸다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해주고 사진이나 동영상 짧은 분량으로 해서 그럼 내가 거기서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해 주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해도 되고 자체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CCTV도 스마트폰이나 또는 워키토키 방식의 이런 CCTV와 연결되는 영상 통신 장치 그걸 통해서 마이크 스피커로 침입자에게 멀리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경고하거나 아니면 좀 가까이 있으면 자체 전파 방식으로 해서 경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그것을 저장 구조를 가져서 뭐 이렇게 CCTV다, 블랙박스다 이런 데는 저장 기능을 가져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추가로 그런 사람이 나타난 장면은 다 추가로 내가 검색해 그렇죠. 못 볼 때도 있잖아요. 추가로 검색하는 그런 구조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현재 있는 LG 홈캠이 있잖아요. LG 홈캠 서비스, LG 같은 데도 홈캠 서비스 해가지고 집안에 방 안에 놓잖아요. 그럼 그것이 특정 주요 장면, 사람이 움직이는 이런 장면만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출타할 때 사람이 존재하면 이상한 거죠. 그런 특정 장면을 이렇게다가 번호로 해가지고 비상벨을 나한테 울려주고 특정 장면을 다 저장해 놓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파손으로 전송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이런 그 비상벨 시스템을 만드시면 저기서 도덕 침입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보고 있는데 막 화를 내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딱 찍혀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이게 자동으로 항상 보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CCTV에서도 어떻게 항상 봅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만을 보여서 나한테 추려갖고 보내주는. 또는 그것을 자체 저장을 하거나 스마트폰이다 연동을 하면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딱 추려갖고 보내주는 저장이. 그래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색이 딱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